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며 매우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 일본에서 뭔가 일을 꾸며 러시아를 폭발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눈치 없는 일본이 낄 곳과 안 낄 곳을 구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에서 일본은 특유의 이간질 방법을 동원했고 이에 러시아가 울분을 터뜨렸다는데요. 알고 보니 일본은 이러한 방법을 러시아는 물론이고 한국에게도 쓴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다 들켰으며 이에 러시아는 일본을 가만 안 두겠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현재 극도로 긴박한 국제 정세, 일본의 행동과 러시아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매우 심각한 국면이라고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가장 특별한 징후는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주요 방송에서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내의 미국 대사관 모든 직원을 미국 당국에서 철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 당국이 어떤 액션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취하는 행동은 대사관 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 4.20에서 미국은 마지막에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킨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아프간에서도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하기 직전에 미 대사관 직원 철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즉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사관 철수 명령이 나온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각 국가별로 상황을 주시해야 된다고 의견을 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뭔가 캐치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에서는 러시아가 현재 러시아 친정부를 우크라이나에 세우려 준비 중이며 이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뒤에 벌어질 일이라는 시나리오가 입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북쪽 벨라루스에서도 러시아의 병력이 직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내달 10일에서 20일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주포를 비롯한 러시아 군사장비가 러시아 국영철도를 이용해 벨라루스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방이다 보니 러시아는 이를 적극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사방에서 압박 중입니다. 벨라루스에 배치되는 병력까지 더하면 우크라이나는 북쪽과 동쪽 국경에서 동시에 러시아군을 마주하게 되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가 수비해야 할 전선이 총 1126km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는 듯한 태도가 나오냐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실제 이러한 서방의 강력 경고를 비웃듯 무시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학습 효과이기 때문인데 실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과의 약속으로 당시 전세계 3위권 안에 들던 핵무기를 모두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방 사회는 개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토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미국의 항모가 우크라이나 앞바다에 배치되므로 러시아는 이를 막는 것입니다. 앞서 조지아의 경우에도 나토 가입을 하려는 순간 러시아가 침공해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나토 군사훈련에도 참여했으며 이라크 등에도 나토군과 함께 파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서방 측에서는 우방으로 우크라이나를 대해주긴 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 몸을 사리는 모습인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러시아를 보고 중국에서는 자극을 받아 대만 침공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리덴티즘, 실지 회복주의를 앞세워 문화적 배경이 같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하자 중국 역시 러시아와 같은 움직임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이나 미국의 서방과 시비가 붙어 정신이 없는 사이에 자신들은 동중국해에서 대만과 문제를 일으키면 미국은 전선이 갑자기 2개로 늘어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세계 군사력 제2위인 러시아를 상대하는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중국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화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것을 적극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은 이렇게 중국까지 크게 신경 쓰는 게 매우 골치가 아파 괌에 핵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괌에 배치된 핵 잠수함인 USS 네바다를 배치하고 위치와 사진까지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네바다 내부까지 촬영해 공개해서 중국에 대놓고 경고하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보통 전략 물자를 은밀하게 움직이고 자신이 가진 전략의 절반 이하만 상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에 가장 가까운 괌에서 대놓고 미국의 3대 전략 물자 중 하나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면 미국은 핵탄두 수십 개를 실은 핵잠을 이동시킬 것이며 이는 중국 보고 러시아로 정세가 시끄러운 지금은 무조건 잠자코 있으라는 강력 경고라는 것입니다. 미국 SLBM 트라이던트 20기와 핵탄두 수십 개가 탑재된 네바다함은 사실상 무제한 자망이 가능해 중국 전역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게 되므로 중국이 가장 꺼리는 전략 무기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올림픽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공구역을 지속적으로 넘나드는 등 러시아와 같이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의 대응을 점점 확대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방 측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주의 세력의 집단 행동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음이 결코 편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선 미국 백악관은 푸틴이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면서 고강도의 경제 제재를 예고하며 나왔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위중하다며 러시아 보고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고 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경제 제재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 그냥 넘길 일만은 절대 아니며, 러시아는 과거에 미국 경제 제재로 크게 휘청인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경제 상황이 극도로 나빠져 있는 상황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까지 고강도 경제 제재를 더하면 푸틴의 지지율이 크게 폭락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시민들에게는 푸틴의 1조 2천억 원 아방궁이 누출되면서 민심이 곱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이 발트해로 진출할 구실을 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이 러시아 때문에 동유럽에 미군을 현재 1000명에서 5000명으로 증원할 것을 시사했으며, 발트해에 항모 전단까지 파견할 수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반대했는데 되려 동유럽에 미국 파병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도 지금까지 자극 않기 전략을 펴왔던 잠잠하던 미국을 깨워버린다는 게 우려스러운 것이죠. 미국이 다시 세계 경찰로 터프하게 변신해서 러시아와 맞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느닷없이 일본이 개입해 러시아의 예민함을 건드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한 단체는 러시아의 침입에 대해 시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시민들 역시 최근 전쟁에 대한 공익 광고를 내보내며 결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가 침공하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대답하는 등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현수막에 러시아가 어제는 일본을 빼앗더니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빼앗는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등장한 것입니다. 갑자기 일본 국기와 우크라이나 국기가 동시에 등장한 모습인 것인데요. 심지어 전범기인 우길기까지 뒤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러시아어와 일본어, 영어 등으로 이뤄진 러시아가 일본 영토를 빼앗더니 우크라이나도 그렇다라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일본 작품임을 간파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네티즌들도 이건 100%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공급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우선 현수막을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일본어로만 제작된 현수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일본 문양이 들어간 현수막을 제작할 리는 없습니다. 과거 러시아 남쿠릴 열도 주민들이 일본과 쿠릴 열도 영토 분쟁 시에 들고 나왔던 현수막을 살펴보자면 그들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어설프게 글씨를 써서 현수막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 일부 일본 극우 세력은 한국에서 뒷돈을 줘서 러시아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글을 썼다고 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저렇게 어설프게 한글을 그려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야말로 현수막으로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빼앗았다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일본은 우크라이나 걱정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쿠릴 열도를 홍보하려고 이것을 배포한 걸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해당 사진은 정작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일본 트위터에만 사진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 네티즌들만 이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일본 네티즌은 러시아가 나치와 다름없다라며 일본 땅을 내놓으라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러시아의 일본 땅을 되돌려달라는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꾸미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이것이 전형적인 일본의 이간질 수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인하대 핵행 동아리에서 한국을 욕하고 다니는 악플러의 정체를 알아낸 적이 있는데요. 이 악플러는 베트남, 중국 등의 나라를 다니며 한국인인 척을 하고 해당 국가에 온라인에서 욕을 했습니다. 베트남, 중국 등에서는 한국인이 그런 줄 알고 한국과 온라인상에서 싸움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악플러는 한국 사이트에 침투해서 중국인, 베트남인 척을 하며 한국을 욕했습니다. 즉 전형적으로 국가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며 이간질하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대규모로 있었고 IP를 추적해보니 결국 일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우크라이나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하며 러시아와 이간질을 시키는 모습인데다가 쿠릴 열도를 러시아가 빼앗았다고 홍보하는 모습까지 보여 러시아를 폭발시킨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안 그래도 예민한 상황인데 일본이 기름에 불을 끼얹는다고 불쾌해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네티즌들도 일본은 후쿠시마부터 해서 믿을 수 없는 것 투성이라고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이 가운데 또 일본이 등장하면서 한국에 쓰는 비슷한 방법을 러시아에 쓰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죠. 그러나 추후 이 사태가 다 지나간 다음 러시아는 일본의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폭격기도 보냈으며 일본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마음임을 수차례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상황에 눈치 없이 구시대적 방법으로 쓸데없는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